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리프팅으로는 팔자주름을 개선시킬 수 없다. 그리고 팔자주름의 개선 방법은 오늘은 팔자주름을 실리프팅으로 없앨 수 없는 이유와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표정일 때도 보이는 주름과 표정을 지을 때 보이는 주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둘 다 주름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무표정일 때 가만히 있을 때 있는 주름을 그루브, 홈이라고 부르고 표정을 지을 때 보이는 주름을 링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이 링클은 수축근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수축근에 힘을 줄여주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 이미 패여있는 이 그루브는 줄어든 볼륨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필러를 이용해서 줄어든 볼륨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팔자주름은 사실 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자주름은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이 그루브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름이 팔자홈이 되어야 되는데 팔자주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보톡스로 팔자주름 피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이 깊게 패여있는 팔자주름은 당연히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볼륨을 채워줘야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보톡스로는 전혀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 팔자주름은 이 이름이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내 얼굴에 뭐를 넣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저는 뭐 지방이나 필러는 원장님 넣기 싫은데요, 저는 넣기 싫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원장님 리프팅 잘 하신다고 듣고 왔는데 이렇게 팔자만 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없애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첫마디로 그럽니다. 팔자주름은 실리프팅으로 수술로도 못 없앱니다. 실리프팅으로 당연히 못 없애고요.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제가 상담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팔자는 못 없앱니다. 시작을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데요. 자, 팔자주름은 실리프팅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자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부터 이 팔자주름 부분에서 피부부터 제가 층을 한번 말씀드리면, 피부 밑에 얕은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이 막을 우리는 스마스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층이 있고 또 깊은 지방층이 있고 이제 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모든 층이 처지는데 뼈 위에 있는 이 얕은 지방층은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층에서 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먼저 눌려서 이렇게 볼륨이 먼저 꺼집니다. 근데 뼈에 붙어 있어서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뼈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눌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볼륨이 쭉 꺼집니다. 제일 깊은 지방층은. 그래서 수술해보면 실제로 점점 이렇게 볼륨이 꺼져서 뼈에 점점 붙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색깔도 약간 좀 레몬빛처럼 조금 밝은 색깔의 지방층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얕은 지방층은 허공에 떠 있죠? 스마스층 위에 허공에 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무버블하고 좀 잘 움직이고요. 굉장히 노랗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볼륨 좀 줄어들죠. 그 대신에 허공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처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볼륨이 꺼지면서 처집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깊은 지방층도 볼륨이 줄어들고 꺼지고, 얕은 지방층도 볼륨이 꺼지는데 얕은 지방층은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자주름의 시작 부분, 코 옆에 있는 부분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콧구멍이 나이 들면서 넓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는 중요한 지지인대, 뼈부터 피부까지 잡고 있는,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잡고 있는 지지인대가 딱 잡고 있어서요. 여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깊어만 져요. 그 대신에 그 위쪽의 피부랑 이 입꼬리 쪽으로 가는 이 피부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입꼬리에서 광대까지 이렇게 계속 웃을 수 있게 당겨주는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 한 쌍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계속 당겼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이 위쪽의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서 자꾸 팔자주름 위를 덮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부도 당겨줘야 되고
깊은 지방층의 볼륨도 채워주고 얕은 지방층의 볼륨도 채워줘야 되는데 지방으로 필러로 이 두 층의 볼륨은 채워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피부를 당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으로는 되는데 실로 그럼 실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실로 여기를 지나가게 당기면 이 광대뼈 위쪽에 있는 코 옆에 있는 지지인대가 이 광대뼈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인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실 리프팅 할 때 실은 광대뼈 뒤까지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움직입니다. 광대뼈를 실이 지나가는 순간 지지인대에 걸려서 리프팅 효과가 없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당겨도 팔자주름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팔자주름을 실 리프팅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팔자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지인대 앞쪽에서 넣는 실 리프팅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 아주 피부가 부드러운 경우에 효과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피부를 이렇게 접어도 이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가 조금 힘들고 이 계속 표정근을 수축하고 쓰다 보면 사실 재발이 굉장히 빨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고 이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일시적인 효과도 얻기가 어려워서 저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처진 피부에 대한 개선은 어렵고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이 두 층, 깊은 층과 얕은 지방층의 각각의 볼륨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이 팔자주름을 줄이는 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볼륨을 보충할 때도 깊은 지방층에 잘못 넣어서 조금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얕은 지방층에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면 모양이 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방층에 꼭 넣어줘야 되고 적당한 볼륨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 리프팅으로는 팔자주름을 개선시킬 수 없다. 그리고 팔자주름의 개선 방법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통해 팔자주름의 정도를 덜하게 만드는 방법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저도 성형외과 의사로서 정말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좀 효과적으로 팔자주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도 공부하고 토론해봐도 아직까지는 이 팔자주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수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